1.5 비문학 마지막 강좌입니다. 자, 210쪽 펴시면 되고요. 5문제 맞아 보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라이엔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왠지 독일 맥주 이름 같은 사람이죠. 자, 일단 1문단에서 문제지기 하고 있는 것 좀 이해 좀 하고 갈게요. 일단 귀납의 정당성. 그죠?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볼게요.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돼야 하는데 일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죠?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것은 선험적, 즉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연은 일항적이라는 지식 같은 경우에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즉 순환 논리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납에 정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라이안바가 이것을 해결할 때 자연이 일항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양적이라면은 뭡니까?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것보다는 성공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것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판단해 봐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판단해 봐도요. 어때요? 얘보다는 나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1번 보세요.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귀납의 정당화가 1문단에서 순환 논리에 빠져버리는데, 근데 순환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보다는 낫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허점, 즉 순환 논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귀납과 다른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판단, 이 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것보다는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했다. 우리 왜 이미 1문단에서요.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죠? 이것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문단에 봐도 마지막 줄에 어떻게 해요?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1문단 자체에서 자연의 일양성,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험적인 지식임을 증명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단순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 정도로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4번 한번 보시면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죠? 이미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보다 그죠?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 문단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7, 8, 90번은요. 현재 지금까지 9급 시험에서 제시문 하나에 문제를 2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뭐 접근하는 논리는 비슷해요. 자, 보시면 7번 문제 한번 보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해가지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남자가 모방 게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방 게임이라는 게 1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뭐예요? 그죠? 예, 넷째 줄, 5째 줄 걸쳐서 한번 보시면 모방 게임은 질문자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과 요즘에 채팅처럼 필담으로만 질문을 주고받아서 누가 여자인지 맞히는 게임이니까 목소리 흉내내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원론과 기능론은 정신 상태는 뇌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이원론, 기능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문단의 셋째 줄을 한번 보죠. 셋째 줄 보면 동일론은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요. 이원론은 그 둘이 별개다. 즉 정신 상태가 뇌의 상태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죠? 이원론은
정신 상태가 뇌의 상태에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즉 뇌의 상태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기능론은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해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잘 보세요. 지금 기능론은 한번 보면 뭐예요? 기능론의 핵심은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은 아예 관련이 없고요. 인간과 똑같은 물질이든 아니든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즉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4번에 동일로는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상태가 우리와 같은 외계는 그죠?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상태가 우리와 같다면 뭡니까? 정신 상태가 어때요? 뇌의 상태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외계인도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7번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8번 한번 가보죠. 튜링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자, 가보죠. 1번에 어떤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제 3문단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3문단 한번 쭉 보죠. 자,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을지 없을지 누구나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적 질문과 별개로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즉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곧 생각할 수 있는 기계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얘기들 종합해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기계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도, 그죠? 생각할 수 있는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확인되는 거고요. 그죠? 2번에 기계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 척척 대답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 왜 1문단에요? 10번째 줄 보시면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질문자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사람인지 알아내야 하고, 기계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함으로써 질문자가 맞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선택지 2번에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 그러면 튜링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해야만 기계라는 것을 마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척척 대답하는 게 아니라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해야 하니까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처럼 척척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보이죠. 그러면 3번 보시면요. 튜링 테스트는 인간처럼 답변할 수 있는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테스트이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 3번 같은 경우도요. 인간처럼 대답한다면 그죠?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튜링 테스트니까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생각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계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이게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그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튜링 테스트가 인간에 최대한 가깝게 질문하게끔 하는 거라는 거. 그죠? 인간에 최대한 가깝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역시 쉽게 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인간에 최대한 가깝게 답한다는 그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 10번 역시 문제 2개 한꺼번에 엮여 있는 건데요. 자, 9번 먼저 보죠.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선택지 바로 점검해 볼까요? 자, 1번 보니까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찾아야 되죠. 보세요. 그러면 이 문단의 첫째 줄에
여기죠.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고 하고, 개연성 높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할 때는 높아진다. 일단 여기에서 부정이 됩니다. 그죠? 개연성이 높아지려면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번 안 되네요. 네, 3번 보죠. 3번 먼저 보시면 3번이에요.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라는 거. 우리 왜 이 문단이 10번째 줄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반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으로 뭐 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즉 얘는 개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을 낮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개연성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2번하고 4번 볼게요. 2번 보면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이거 조심해야 되죠.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통 느끼는 얘기에 대해서 3문단에 나와 있죠. 10번째 줄인데요. 그죠?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라고 나와요.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 잡아보죠. 인간은 자신의 고통, 인간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뭐로 안다? 유비논증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아니라 그죠?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유비논증에 의해서 아는 거죠. 이 3문단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의미 그죠?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뭡니까? 유비논증으로 안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고통은요. 어때요? 자신의 고통은 유비논증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틀린 거고요. 네, 4번 한번 가보죠. 자,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일단 3문단에서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 제기한다고 나와 있고요. 넷째 줄입니다. 자, 여기죠.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둘 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에게만 고통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니까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데 동물에게 실험을 한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동물 실험이 옳지 않다라는 것, 즉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맘먹고 달리면 또 달리는데 제가 또 그 요즘에 이제 그 생업이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단 그 이 저기 수능 시장 같은 경우 비수기이기도 하고 뭐 공무원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뭐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모사에서 저에게 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계속 소송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룬 게 아니라 그 상대편에서 좀 이렇게 늦게 제출하고 이래 가지고요. 계속 뒤로 밀리는데 뭐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래서 생업에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일 하면서 계속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서 그렇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죠. 다음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의 가라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짓은 이거 조심해야 되죠. 보세요.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실험 동물과 인간이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를 실험 동물에서 나타나는
반응 결과를 뭡니까? 인간에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고요. 나는 고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이게 유사성이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유사성, 니은의 유사성이 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게 유사성이죠. 그래서 다른 개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일단 어떤 게 이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적용하는 반응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응 결과가 돼요. 아, 그래 이제 요게 문제네요. 그리고 이제 가하고 라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기억에 실험 동물이 뭐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실험 동물은 이미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어떤 개가 돼야 돼요? 선생님 이거 다른 개도 유사성 아니 원래 실험 동물과 인간은 유사성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른 개를 만났고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다른 대상도 이 버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응 결과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그죠? 반응 결과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때 다른 개는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거니까 이 맥락에 따르면 뭡니까?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인간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의 다른 개가 실험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개가 실험 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김새의 유사성이 있는 거고 결과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어서 이 결과를 다른 개에게 적용해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라의 다른 개는요 적용 대상인 인간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짝 헷갈렸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고리만 걸러내면 됩니다. 그죠? 다른 대상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대응이 되는 게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실험 동물에 대응되는 건 어떤 개고요. 그 다음에 유사성, 생김새 얘기하는 거고요. 반응 결과, 사납고 물려는 버릇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긴 지문에 두 문제 나오는 것은요. 뭐 예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7급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25년 체제로 바뀌기 이전에 마지막 9급 시험에서도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완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텝 1.5 그죠? 하지 마라 비문학은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가지고요. 1.5 어법 이어집니다. 어법의 완성 심화인데 심화 강의 시작하면서 부수적인 정보에 대한 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강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어요. 마치겠습니다.